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은 애플의 그 새로운 접근성 발표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생각만으로 기기를 제어한다는 BCI,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지원 소식. 이거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뭐랄까 기능 하나 추가된 걸 넘어서요. 사람하고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발표죠. 그렇죠.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정말 획기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애플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이나 점자 관련 업데이트도 내놓긴 했는데 역시 제일 화제가 되는 건 이 BCI 지원 계획인 것 같아요. 생각만으로 아이폰을 쓴다니 아직은 약간 SF 영화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좀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애플이 싱크론이라는 스타트업이랑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의도를 읽어서 기기를 제어하는 스위치 컨트롤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치 컨트롤이요? 네. 이건 키보드나 터치, 음성 명령 이런 거랑 아예 차원이 다른 접근인 거죠. 물리적인 행동 없이 그러니까 뇌 신호만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니까요. 와, 그 싱크론의 스탠트로드라는 장치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해요? 벌써 이걸 실제로 쓰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스텐트로드. 이게 뭐냐면요. 아주 작은 스텐트 형태의 장치인데요. 뇌혈관을 통해서 뇌의 운동피질 근처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는 방식이에요. 아, 혈관으로요? 뇌를 직접 여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뇌 조직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혈관 안에서 뇌 활동 신호를 감지하는 거라 다른 방식들에 비해 침습, 그러니까 몸에 주는 부담을 확 줄인 게 큰 특징이죠. 전극이 한 16개 정도 달려 있어서 그걸로 뇌 신호를 딱 포착해서 화면 커서를 움직이거나 아이콘을 선택하는 그런 명령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실제로 누게릭병, ALS라고 하죠. 이 병을 앓고 계신 마크 잭슨 씨가 이 기술로 아이폰, 아이패드, 심지어 그 비전 프로 헤드셋까지 사용하는 훈련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와, 비전 프로까지요. 가상현실로 알프스 체험도 하셨다는 기사도 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정말 놀라운 사례죠.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게 아직은 마우스 클릭이나 터치 스크린처럼 그렇게 빠르고 정교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기술 수준의 한계랄까? 그런 건 어느 정도인가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현재로서는 스탠트로드에서 보낸 신호를 컴퓨터가 기존의 마우스 신호처럼 인식하도록 일종의 번역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나 정밀도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죠. 그렇군요. 번역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애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애플이 지금 개발 중인 스위치 컨트롤이라는 게 BCI 기기 자체랑 아이폰 같은 기기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운영체제 단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표준 규약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싱크론 기술을 가져다 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BCI 기기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운영 방식, 표준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 애플이 보청기용 블루투스 표준 만들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줬던 것처럼 이것도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BCI 분야에서도 뭔가 생태계를 주도하려는 움직임?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애플이 딱 표준을 제시하면 다른 하드웨어 회사들이나 앱 개발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술이 막 여기저기 흩어지는 걸 막고 BCI 기술 대중화를 확 앞당기는 그런 기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애플 같은 큰 기업이 움직이니까 파급력이 다르겠네요. 근데 또 경쟁 기술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항상 같이 언급되잖아요. 이건 싱크론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아, 뉴럴링크. 거기는 훨씬 더 뭐랄까? 직접적이고 좀 더 급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요. 전극을 1000개가 넘게 아주 미세한 전극들을 뇌 표면에 직접 심는 방식이거든요. 1000개요? 와. 싱크론은 16개라고 하셨는데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뇌 데이터를 아주 정밀하게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막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시연도 성공했고요. 그리고 목표 자체도 단순히 장애 지원을 넘어서 인간의 인지 능력 자체를 강화한다거나 미래에 나올지도 모르는 초지능 AI랑 경쟁한다거나 훨씬 더 범위가 넓죠. 접근 방식이나 기술적인 목표에서 좀 차이가 커요. 그렇군요. 접근 방식도 목표도 상당히 다르네요. 그럼 이 BCI 기술 시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장 잠재력,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분석한 걸 보면 미국 내에서만 봐도 심각한 상지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한 15만 명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초기 BCI 기기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5만 명이요? 적지 않은 숫자네요. 그렇죠. 첫 상용 승인이 한 2030년쯤으로 예상되긴 하는데 심크론 쪽에서는 더 빠를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애플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단순한 기술 개발 지원을 넘어서요. BCI라는 이 새로운 산업 영역 자체를 만들고 또 투자를 끌어들이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 시장을 형성하는 역할이군요. 네,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막 생겨나고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죠. 이건 관련 기술 기업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애플의 이번 발표는 단순히 접근성 향상이라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동시에 BCI 기술 표준을 먼저 잡고 미래의 새로운 인터페이스 시장을 주도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도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싱크론과의 협력은 그 시작점이고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 발전이 결국 청취자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당장 몸이 불편해서 이동이나 소통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삶을 정말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둘째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요? 네. 지금은 우리가 키보드를 치거나 화면을 만지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생각만으로 소통하고 기기를 제어하는 시대,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정말 초기 단계고 넘어야 할 기술적인 과제나 윤리적인 문제들도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 외에도 청취자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정말 생각만으로 기기를 자유롭게 제어하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뭔가를 배우고 또 즐기는 방식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단순히 불편함을 없애는 걸 넘어서 이 BCI 기술이 열어갈 미래 사회의 모습은 과연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